자,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브이레이 인테리어 1편 했는데, 이번 시간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인테리어 장면 렌더링 할 때, 전체적인 외부 광원들, 그러니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세팅까지는 우리가 완료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확인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는데 요거를 오늘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아니고 로컬 라이트, 그러니까 국부 조명들, 지역 광원들 가지고 해결하는 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시다시피 이 스미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 2, 3층 전층이 외부 전면창으로 크게 뚫려 있습니다.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렌더링 했던 장면들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 최종 렌더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테스트하는 동안은 수시로 우리가 렌더링을 걸 거기 때문에 렌더링 퀄리티는 로우 상태로 놓고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렌더링 된 걸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실 렌더링 하는 과정에서 렌더러가 작동 중일 때 제가 말을 한 부분들이 그 마이크에 노이즈가 껴가지고 녹음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브이레이가 시스템 자원 소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마이크 녹음까지 방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자막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장애를 좀 피하고자 렌더링 진행하는 동안에는 제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요런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의 문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내 분위기가 어둡고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광원의 밝기를 무한정 세게 올리게 되면 바닥 부분의 색상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실내가 그림자진 부분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광원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 대비가 심하게 져서 오히려 보기가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라이트를 추가해서 해결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제까지 다뤄오지 않던 그 브이레이만의 장치들을 좀 다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개 씬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외관 렌더링 할 때 사용했던 씬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테리어 렌더링을 위해서 준비한 씬인데 지금 4번 씬 한번 볼까요? 4번 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왜 이런 와이어프레임 씬이 필요하냐면 잠시만요. 지금 뷰포트 클리핑이 걸려 있어서. 자,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 상단에 브이레이 그 툴바를 보시면 없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밑에 보시면 브이레이 for SketchUp, 그다음에 브이레이 라이트, 그다음 브이레이 오브젝트 등등등 이 부분 브이레이 관련된 부분을 툴바를 체크해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브이레이 라이트 부분에 가보시면 여러 타입들의 라이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건 스케치업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브이레이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브이레이 엔진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들이에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라이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용할 거는 맨 첫 번째 있는 플레인 라이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스팟라이트 요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요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첫 번째 이제 플레인 라이트를 보면, 이 플레인 라이트의 특성은 뭐냐면 면 발광 광원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광원을 재현할 때 이 플레인 라이트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면 발광 광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면 전체에서 고르게 빛이 방사하는 형태의 라이트입니다. 자, 그럼 이 플레인 라이트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지금 실제로 태양광에 의해서 실내에 유입되는 광선은 직선광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또렷하게 지고, 그 이유 때문에 그림자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빛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서는 바깥에서 유입된 태양광 뿐만 아니라 실내 벽체라든가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에 의해서 난반사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 V-ray 렌더러 자체도 인공적인 렌더러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현상을 재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외부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면적에다가 추가적인 광원 에너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플레인 라이트를 사용할 거예요. 자, 지금 배치에서 보시게 되면 제 건물은 스케치업의 방위각에 딱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엑시스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툴 메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엑시스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요걸 드디어 한번 써먹어 볼 때가 왔는데, 요 엑시스 선택하셔서 자, 창틀의 안쪽 이 부분에 원점 선언하시고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해서 지역축으로 세로의 좌표축을 고정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플레인 라이트를 새로 생성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세로의 로컬 좌표 선언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당겨서 자, 대각선 창틀 잘 안 보이면 보이도록 보이는 방향으로 오비팅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보이는 방향에서 창틀 내부 쪽을 클릭이 잘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보시면 레이어 보시면은 유리 재질이 지금 아직 켜져 있죠. 이 레이어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글라스 레이어 지금 우리 외부 창에 유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외부에 지금 유리 레이어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유리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글래스 레이어를 꺼주고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자, 로컬 축 조정은 아까 끝냈기 때문에 다시 플레인 라이트 설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와이어프레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 어딘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인데 안 잡히죠? 안 잡힐 때는 화면 오비팅 하셔가지고 네, 자, 제대로 설치가 됐나 볼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벽이 막힌 것처럼 뭔가 오브젝트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이거 실내 뷰로 가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실내 뷰로 가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이 막힌 것처럼 뭔가 면이 하나 생겼어요. 자, 씬이 변경되면 레이어 상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래스 레이어는 꺼주고요. 자, 우리가 최초로 이제 플레인 라이트를 설치를 해봤는데, 이 플레인 라이트가 사실은 빛을 방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깥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서 보시면 flip al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ip along, components blue.
지금 현재 지금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Z축 방향으로 뒤집으세요 하게 되면 이렇게 실내 쪽을 앞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창틀의 안쪽에 설치를 했냐면 요 우리가 방금 숨겼던 유리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 오브젝트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처럼 창틀의 안쪽 면에 딱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라이트인데 라이트를 제어를 할 수 있어야겠죠. 뭐 빛의 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V-Ray 렌더러 세팅을 엽니다. 열어보시면 두 번째 라이트 탭이 있습니다. 라이트 탭.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선라이트 세팅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V-Ray 렉탱글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라이트의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 인텐시티, 그러니까 빛의 강도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유니츠는 뭐냐면 이 인텐시티라는 거는 이제 강도인데 단위가 없죠. 그래서 이 단위를 뭘로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디폴트 그래서 뭐 스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몇 배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우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드래프트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낄 거지만 그냥 감안하고 보십시오. 네,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자, 분명히 라이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설치한 것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내가 그렇게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 라이트 본체가 렌더링에서 오브젝트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렌더링 할 때 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걸 지금 가로막고 있죠. 바닥을 보시면 지금 태양광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림자가 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이트 세팅에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옵션 들어가 보시면 별다른 옵션은 없는데 맨 위에 보면 invisible이라고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라이트 오브젝트 본체 자체가 렌더러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켜줄게요. 요거 켜주게 되면 라이트가 다음번 렌더링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오로지 라이트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 임시로 강도를 한 60 정도, 한 2배 정도 세게 잡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끝났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렌더링을 걸었던 상태하고 정 다르게 지금 보시면 3층 발코니 난간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 뒷벽의 밝기가 상당히 밝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단지 플레인 라이트 하나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라이트 본체도 인비지블 처리가 돼 있어서 태양광 직사광선도 직접 들어오고요. 그림자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실내 밝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 라이트를 각 창문의 모든 면에 설치를 해줄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쭉 말 없이 진행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인텐시티는 지금 35 정도로 제가 줄여 놓을게요. 지금 이 하나로는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지금 각 창문 면마다 모두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텐시티를 기본값 한 30 정도로 줄여 놓고 나머지 플레인 라이트들도 마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글래스 레이어 꺼주고요. 자, 플레인 라이트를 나머지 면들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설치하고 났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어, 발광면 자체가 실내를 향하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 우리 벽난로 윗부분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스냅이 정상적으로 걸려야 되는데 스냅이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죠, 여기는? 자, 수정 작업은 설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한 층만 실내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층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단과 2층 출입구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도 창이 역시 존재하죠. 이 부분도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인 라이트들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뒤집혀져 있는 라이트들 방향을 바로 잡을게요. 자, 플립 얼롱 해서 어, 라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 좌표축에서 Z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전시켜 줍니다. 지금 3층을 굳이 설치를 한 이유가 3층이 지금 현재 우리가 씬 2번에서 잡았던 뷰에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개를 동시에 잡고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안 되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개씩 해야 됩니다. 참, 스케치업은 참 그지 같은 툴이야. 자, 여기 쪽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실내 광량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2번 씬으로 돌아가서 안 뒤집힌 놈 하나 있네. 됐나요? 또 있나? 또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장면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볼 건데, 지금 총 17개, 18개의 라이트가 신규로 생성이 됐고요.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라이트들은 지금 인비지블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씩 우리가 수동으로 다 모두 다 인비지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모두 인비지블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고 계신 프레임 버퍼는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렌더링 걸었던 장면이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인텐시티 값은 동일하게 30, 모두 지금 30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화면 확대해서 보시면 많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 태양광을 등지고 서 있는 내 측면들에 대한 어떤 밝기 변화라든가 천정면에 대한 밝기 변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뒷면 벽들이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화사해진 걸 볼 수가 있죠. 둔감해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소파나 가구 부분 한번 봐주세요. 가구들의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가구들의 모양이 이제 똑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30 정도도 우리가 괜찮았지만 강도를 우리가 조금만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실패하면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일일이 괴롭겠지만 어쩔 수 없죠. 자, 40 정도로 놓고 훨씬 더 밝고 화사하게 한번 가볼게요.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된 결과물들을 봤어요. 자, 결과물 한번 보시죠. 확실히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밝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바닥 부분이 뭐 특별하게 과하게 뭐 타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선정면이나 내측벽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광량의 변화가 있죠. 아까는 그 가구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구의 형태도 이제 또렷하게 보이고 구체적인 모양들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후면벽의 천정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운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밝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썩 보기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벽면을 향하는 벽을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라이트가 모두 복사가 끝났습니다. 자, 렌더링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은 장면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카메라 방향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좀 더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우리가 지역 조명을 가지고서 어, 전반적인 분위기 연출을 하는 데까지 진도를 나가봤습니다. 강의 끝나기 전에 최종 퀄리티로 한번 렌더링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더 할 게 있어서 마저 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라이트 종류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겠지만 단 하나, 네 번째 있는 IES 라이트라는 거는 조금 의외일 거예요. 솔직히 뭘까? IES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설치해 보면은요, 뭔가 좀 이상해요. 클릭하면 파일을 달라 그래요. 무슨 파일을 달라고 하나 봤더니 확장자가 IES인 파일을 달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 라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 IES라는 건요, 여러분들,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의 약자예요. 국제 표준화 단체입니다. 표준화 기구고요. 어, 조명기구 광원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공익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학술 단체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이 IES에서는 조명기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들을 기술적으로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ES 규격에 맞는 조명기구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IES가 제시하는 국제 표준 규약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 조명기구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기구 하나하나마다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강도는 얼마나 되며 확산 특성은 어떻게 되며 빛의 광질은 어떠하며 도달거리나 감쇄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IES 데이터 안에 모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free IES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각 조명기구 메이커들이 제공하는 자기네 제품의 IES 데이터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 유료로 파는 데도 있고요. 무료로 배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싱클레어라고 하는 업체의 벌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구죠. IS 데이터들이 타입별로 모두 다 존재합니다. 20W짜리, 30W짜리, 59W짜리, 79W짜리 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하죠. 잘 보시면 뭐 LED 패널에 대한 것도 최근에 LED 조명 기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LED 패널에 대한 IS 데이터, 그다음에 퍼블릭 LED 라이트, 이건 실외 공공 조명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이고요. 등등등 많습니다. 산업용 조명도 있죠. 심지어 막 480W 정도에는 고출력 어, 어, 그, 조명기구들도 데이터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레우먼 스튜디오스라 그래가지고 요건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여기는 지네가 뭐 이렇게 디자인한 그 데이터들 실제로 우리가 스케치업이라든가 3스 맥스에서 V-Ray를 통해 가지고 IS 데이터 적용하면 조명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로 렌더링해서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V-Ray가 제공하는 스팟라이트만 가지고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명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IES 라이트를 써서 이 IES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실제 조명하고 똑같은 특성으로 보이게 돼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쿠퍼라는 미국 업체도 있고요. 그보다는 에르코라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IES라는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에르코가 굉장히 많은 양의 IES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ES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 바로 적용을 하시면, 불러들이시면 그 라이트는 해당 제품의 똑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IES 데이터 가지고 렌더링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스팟라이트 가지고 렌더링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배광 특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최종 렌더링 결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래서 파이널 퀄리티 갑니다. 자, 베리 하이. 예, 그냥 프리셋 써가지고 그냥 베리 하이 퀄리티 가지고 그냥 걸어버릴게요. 하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이하고 베리 하이하고 차이 크게 못 느껴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아웃풋 1080p 규격으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최종 퀄리티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했던 내용들을 한번 반드시 꼭 해보시고요.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기말고사 간단합니다. 중간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시 과제를 통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왔죠. 예, VLA로 외관 렌더링 2컷, 그 다음에 인테리어 렌더링 2컷. 자세한 내용은 블랙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대면고사를 가급적 학교에서 하지 말라라는 권고가 와서 시험을 치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하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왔던 거니까 성실하게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